오늘 뉴스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어제 헌재 변론이랑 앞으로 헌재 얘기는 또 해야지. 아니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의무 방어전처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뭘 하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뭘 하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SBS 나갔습니다. 드디어 나갔는데 아니 SBS 김태현의 정치쇼. 네, 김태현 정치쇼에 송영훈 변호사랑 나왔는데 아침에 송영훈 변호사랑 저랑 둘 다 예감했던 게 틀렸습니다. 뭘 예감했어요?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지만 예. 홍장원 차장의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안 받을 것 같다라고 둘이 얘기했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홍장원도 부르고 한덕수도 부르겠다. 오늘 한 거예요? 어제 들은 것 같은데? 어제 아니 오늘 결정해서 오늘 평의를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한덕수 그리고 이제 조지호 청장도 부르겠다. 그렇게 해서 3명을 부르겠다라고 이제 오늘 헌재에서 평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게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길이 2개가 더 잡혔습니다. 9차, 10차. 근데 또 하나가 날짜가 뭐 그 형사 사건이랑 겹친다고 해가지고 기일 변경 신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냈다. 요거까지가 지금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침대 축구죠, 그거. 네. 그러니까는 윤석열 얘기는 그거죠. 기일 2개 잡아준 거는 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그 형사재판 내란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 준비기일이다. 그런데 여기 저는 이제 법 지식이 없잖아요.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꼭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안 가도 되죠. 그렇죠. 근데 난 가야겠다 굳이. 네. 난 거기 가야 되겠으니 네.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못 오겠다. 그래서 이 변론기일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미뤄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안 와도 돼.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왜 넌 꼭 오려고 하니? 와도 자던데. 그리고 중간에 가던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꾸 온다고 하고 네. 오면은 자꾸 자고 그 유도신문 하려고 그러고 네. 유도신문을 하는 거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변호사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그 재판관들이 당신은 자꾸 유도신문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꾸 유도신문하고 그러니까는 유도신문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재판관한테 대들고 예? 그 윤석열이 말리고 그거 너무 놀래가지고 참 근데 자꾸 그렇게 침대 축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증인을 자꾸 모함을 하잖아요. 네. 홍장원 씨를 모함을 하고 네.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모함을 하고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는 홍장원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홍장원의 증인 채택을 왜 저는 채택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냐면 어저께죠 그게 홍장원을 또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조태용 국정원장을 불러가지고 그랬죠.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뭐 그래요 메모가 4개다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한 얘기니까 메모가 4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데 야당 정치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자리 그 장소에 공터에 그게 있었다고 주장한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내가 확인했다. 국정원장이. 그리고 이건 윤석열의 주장인데 취해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먹어봐서 안다. 내가 평소에 그냥 내가 평소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얘기도 들어봐야지 사실은.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웃기는 거예요. 이제 홍장원에서 진술에서 제일 탄핵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 14명, 15명 잡아들여라 이 얘기였는데 그거를 어제 나온 조성현 단장이 나는 누구냐 저기 이진우한테 들은 건가? 여인형한테 들었지. 아니 이진우죠 이진우. 그러니까 이진우 소방사령관한테 이진우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네. 이진우가 뭉개니까 조성현을 헌재가 그 직권으로. 밑에 조성현 나오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냐 김대우 단장이라고 그건 국회 나가서 발언을 한 건데 거기가 내가 여인형 김대우는 방첩사. 그러니까 여인형 저기 방첩사령관한테 내가 들었다 14명을 하니까 결국은 홍장원이 14명을 천지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메모가 4개든 40개든 400개든 명단 14명이 다른 데하고 다른 사람이 들은 거하고 크로스 체크가 되면
명단이 아니 저 메모가 4개인 거는 상관이 없다. 네. 네. 시간이 좀 틀려도 하여튼 큰 틀에서 대세의 지장이 없다. 네. 그래 똑같은 게 그 끌어내라도 물론 이제 홍장원이랑 관계된 건 아니지만 끌어내라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누구냐 곽사령관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딴 데서 다 전파해서 들었다라는 게 이제 계속 진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윤 쪽은 글렀다 사실 논리가. 그 사실 홍장원 안 부르고 그냥 사실은 아무도 안 불러도 돼요. 지금까지 얘기는 사실 김준우 변호사의 승질대로 하면 아무도 안 불러도 됩니다. 아무도 안 부르고 지금까지 변론 길도 안 잡아도 돼요. 사실 절차적인 형평성이나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는 한번 해라 하는 거고 한번 하게 해줬더니 개소리를 하니까 그럼 이쪽 개소리만 듣고 끝낼 수 없으니까 이 개소리에 대한 네 얘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홍장원 씨를 불러서 제가 볼 때는 얘기를 한번 듣는 건 불가피한 것 같고 그럼 지금 어쨌든 메모 얘기는 클리어 되는데 이거 너는 공터에서 전화를 받았다더니 그 시간에 왜 네 사무실에 있었니? 이거는 홍장원 씨가 언론에 설명하는 바가 있어요. 그 차 타고 3분 거리다. 그러니까 CCTV를 그 공터를 비춘 거를 틀어줘라. 그래야 정확히 확인이 되는 거지. 내가 사무실에 그 시간에 있었다라는 거 가지고는 그걸로 완벽한 증명이 안 된다. 3분 만에 내가 이동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 우리가 하기 전에 이분이 여기저기 나왔어요. JTBC에도 나오고 CBS 라디오에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윤석열하고 통화하는 거를 들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로 다 내 말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자꾸 윤석열은 새로운 스토리 창조하지 마라. 윤석열의 새로운 스토리 뭐예요? 내가 홍장원에게 전화한 거는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장원아 조태용이 미국에 있는 것 같으니 네가 국정원을 챙기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홍장원이는 취한 것 같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도 홍장원 씨는 그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고 그쵸. 이 통화 내용 들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태용의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의 말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어제 조태용의 얘기는 내가 미국에 안 가고 국내에 있다는 거를 이미 윤석열한테 얘기했다. 그전 통화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조태용의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의 감옥에서 갑자기 생각해낸 이 급조 시나리오는 이제 붕괴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장원이 인사청탁했다. 야당 정치인한테. 이거 맥락상 박지원인데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밝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국회 속기록을 봐라. 뭐냐면 홍장원인을 불러다 놓고 내가 물어봤다. 자 나한테 다른 누군가가 인사청탁을 7번이나 한 적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다. 너 국정원의 대단한 녀석인데 국정원의 다른 녀석이 나한테 인사청탁을 7번이나 하는 것을 넌 모르고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거를 홍장원이 나한테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 전 의원 신났을 겁니다. 아유 그럼요. 야, 나도 국정원장 했는데 나한테 카메라 또 오네. 네. 좋아. 나도 국정원장 하고 나도 할 말 많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로 그런 거 보면은 홍장원 씨가 아마 이 부분은 할 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막 또 막 물어뜯고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지만 어쨌든 홍장원의 변이 이게 또 그들의 주장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그게 이제 어제 이제 못하게 했잖아요. 질문은 못하게 하고 마지막에 신상 발언 같은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조태용을 디스합니다. 제가 조태용 원장이 12월 5일날 홍장원을 자르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건 12월 4일 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태용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윤석열은 조태용 말도 신빙성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기억력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술을 먹어서 그렇지 정확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정말 나중에 또 이제 미국 시간으로 4일이니 5일이니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여튼 그래서 별일 없었다. 어제도 결국 조성현 단장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박음질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논란이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여기서도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한덕수 총리는 부를 만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결국 부르는구나. 네. 부르는구나. 불러갖고 뭘 물어봐야 될까요? 국무회의 했냐? 했냐? 네, 그거 물어봐야지. 네. 그럼 안 했다고 할 텐데. 네. 그걸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네. 윤석열이 또 유도신문 같은 걸 시도하면서 너는 틀렸다 이거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마. 네.
그러면은 두 번은 기일을 두 번 잡아서 네. 그러면은 네. 이 최종 그 결정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최종 변론 기회를 또 한 번 더 줄지 말지는 또 별도의 문제죠. 그래요? 예. 오늘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나와가지고 3월 4일에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잡기 직전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지? 18일이랑 20일 날 잡았던가요? 뭐 날짜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렇게 몰라요.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27일 정도나 25일 정도의 마지막 어쨌든 2월 안에 변론 종결을 하지 않겠냐. 박근혜 때처럼. 근데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2주면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얘기하니까 뭐 그러면 3월 중순 아니냐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럼 이거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던 그 갑자기 마은혁이 임명되면 어떡하지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주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변론기일 두 번 더 안 잡았으면 2월 내에도 결정할 수 있었네요. 아 그렇게까지는 못 쓰죠. 써야 되는데. 왜요? 빨리 쓰면 되지. 아 근데 또 써라 빨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무조건 아니라고만 합니까? 된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아니 근데 그게 조회수 하면 된다. 조회수가 그러면 더 나온다. 그러니까 네? 맨날 뭐 3월, 2월 안 선고 가능, 3월 초 선고 이렇게 해서 아니 그쪽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니까 네. 조선일보가 2월 말 3월 초다 이렇게 가면 네. 얼마 전까지 이렇게 쓰고 아니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다 2월 말 3월 초라고 막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겠지만 이쪽도 스케줄 상당히 빠르게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서 그러면은 3월 초에는 정리가 되는구나 했는데 두 번 더 잡아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3월 중순까지 가는구나 요런 계산인 것 같고 그러면은 근데 뭐 3월 내에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짜증 나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또 헌법재판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드디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 사과인지 뭔지도 모를 얘기를 그렇게 그렇죠. 예? 네. 문영배 씨를 그렇게 변태로 만들고 무슨 음란물 무슨 뭐 댓글 뭐 무슨 뭐 조작 사진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 짜증나서 클릭도 안 해봤었어. 그게 뭐냐? 네. 그게 뭐냐? 그 이제 진주 대하고 이제 동창회 카페가 있다 이겁니다. 문영배 재판관과 이제 기수가 같은 같은 이제 그 사람들 카페겠죠. 그 있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음란물에 관한 게시물을 2,000개를 올렸대요. 2,000개를 올렸는데 그러면 카페가 털린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의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게시물의 형태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보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근데 진짜로 2,000개를 올릴 어떤 필요가 스팸을 내가 거기다가 한다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죠. 스팸을 걸어놨다 이거 외에는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이게 있었지. 없는데 2,000개를 아무튼 올렸다. 네. 근데 문영배는 판사가 돼가지고는 그거를 방관하고 탈퇴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게시물 밑에 그 중에 하나 음란 게시물 댓글을 달았다. 댓글을 달아서는 뭐라고 달았냐? 자네도 참 할 일이 없나 봐. 여기서 이렇게 죽치고 있는 걸 보니 이렇게 하고 밑에 뭐 낄낄대고 그랬다. 요거거든요. 근데 그 낄낄대는 댓글이 합성인 거죠. 이거는 다른 정상적인 대화의 다른 댓글인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음란물에다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음란물 밑에서 막 너는 이렇게 할 일도 없나 봐 하하하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낸 거고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갤러리나 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이 그런 걸 공유하면서 야 이거 봐라 문영배 씨가 이 판사고 헌법재판관이라는 녀석이 월급 루팡짓 하면서 맨날 뭐 그 독후감이나 쓰고 좌파 책이나 읽고 이재명하고 뭐 낄낄거리면서 이러던 사람이 자기 저 카페 가서는 또 이런 거나 뭐 음란물이나 보면서 희희덕대고 말이야 아주 이 나쁜 녀석이다. 그리고 이걸 막 쓴 거를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얼른 주워가지고 야 이것 봐라 이런 사람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 자격이 없다. 재판장에 자격이 없다. 이거는 뭐 또 당 공식 논평으로 또 내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최재형 전 의원 전 감사원장이 썼잖아요. 헌법재판관 흔들지 마라. 좀 들어라. 뭐 박수민 뭐 대변인인가요? 뭐 하여튼 대변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장난 좀 그만 쳐라. 장난을 치지 마라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올린 사람 처음 올린 녀석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녀석은 그 지우고 튀었대요. 글을 지우고 튀었다. 지금 아주 추잡합니다. 오늘은 좌파썰 안 하나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레몬 맛있다님이 오늘은 좌파썰 안 하나요? 아까 레닌 얘기도 있으니까요. 앞에 좀 얘기해 보시면. 치약은 민트만님이 롯데 팬을 무시하지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롯데 팬을 누가 무시하나요? 무정배 재판관이 롯데 팬이니까. 그렇죠, 알죠.